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밀어넣었는지 오늘 밤 저는 그 이름을 웃으면서 부를 거예요. 진태석이라고요. 차정원은 한동안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가짜 주영체로 사는 동안 내내 입안에서 맴돌던 금속 맛 같은 불안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로 변해 있었거든요. 공난숙이 내 아버지 차기범은 살인자다라고 몰아붙이던 그 밤 이후였는데요. 정원은 그 말의 구조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분노에 취한 사람의 언어는 대개 구멍이 많았는데요. 공난숙의 말은 구멍이 없을 만큼 매끈했어요. 그 매끈함이 바로 누군가가 깔아둔 대본이라는 사실을 정원은 서서히 알아차렸어요. 단서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건양그룹 내부 서버에 남은 오래된 안전관리 보고서였는데요. 재난 대응 모의 훈련으로 분류된 25년 전 파일에 외부 협력 업체 동성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이 지나가듯 들어 있었어요. 동성로지스틱스는 당시 건양 물류를 전담하던 하청사였고 그 대표가 진태석과 가까웠다는 건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였죠. 이상했어요. 그 모의 훈련 날짜가 차기범이 억울하게 잡혀간 바로 그 주였거든요. 정원은 주하늘을 떠올렸어요. 피해자의 아들이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차기범의 무죄 가능성에 귀를 열던 사람이었죠. 정원은 주하늘에게 조용히 연락했어요. 저 혹시 그때 현장 기록 더 볼 수 있을까요? 주하늘은 짧게 대답했어요. 가능해요. 대신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돼요. 그 한마디에 정원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제 싸움이기도 해요. 두 사람은 기록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모의 훈련 당일 건양 사옥 지하보안실 출입 기록에 JT 이니셜이 2번이나 찍혀 있었어요. 그 시간대 사이로 공조 요청이 오갔고 외부 업체 차량이 지하 램프에 진입했다는 텍스트 로그가 남아 있었죠.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운 배열이었는데요. 주하늘은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어요. 이니셜은 의심일 뿐이에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남긴 서명을 보면 이 의심을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운전기사의 서명 옆에 볼펜이 눌러놓은 자국이 두세 획 겹쳐 있었어요. 억지로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흔히 남는 습관적인 눌림이었죠. 눌린 자국을 역채우면 JTS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정원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어요. 진태석의 이니셜이었거든요. 정원은 그날 밤 혼자 한숨도 못 잤어요. 억울하게 살인을 뒤집어 쓴 차기범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혔고 딸 수아를 찾으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는 한혜라의 과거까지 이어붙으면 모든 화살표의 끝이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파멸시키고 권력을 확정하는 방식 그 방식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정원은 결심했어요. 이 싸움을 혼자선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건양가 안쪽에서 판가름 날 문제였어요. 정원은 한혜라를 찾아갔어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과거가 가로막고 있는 사이였지만 이번만큼은 감정보다 진실이 먼저였어요. 부회장님, 제가 오늘은 딱 3가지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회장님이 직접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정원은 진태석의 이니셜이 남은 보안 출입 기록, 모의 훈련 명목으로 지하 램프에 들어온 외부 차량 기록 그리고 과거 공조 협력서의 계약서 사본을 차례로 내밀었어요. 헤라는 처음엔 고개를 젓다가 두 번째 서류를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계약서의 하단 책임자 서명란에 익숙한 필체가 있었어요. 진태석. 헤라는 아주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건 내 남편이에요. 정원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부회장님, 아이를 데리러 가던 그날 큰 사고가 나셨다고 하셨죠. 그때 누군가 급히 다른 길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외부 업체의 현장 요원이 남긴 보고에 상부 지시에 따른 우회 안내가 있더라고요. 상부가 어디인지 그 우회가 왜 필요했는지요. 전 아직 명확한 증거는 못 찾았어요. 하지만 의심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헤라의 눈가에 오래 눌러앉은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 표정은 오래전 버려둔 이름 한영순이 다시 살아나는 얼굴이었어요. 정원 씨. 헤라는 한참 만에 입을 떼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아니, 어떤 엄마도 아니었는지, 그건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만큼은 엄마라는 말보다 건양가의 사람으로서 먼저 움직여야겠어요. 살인을 설계하고 딸을 잃게 만든 사람이 남편이라면요, 난 그 사람과 맞서야겠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도 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요. 두 사람의 공조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헤라는 이사회 자료 오픈 권한을 최대한 끌어올렸고 정원은 더 크라운 캐피털과 건양 주가에 동시에 흔들림이 일어나도록 건전한 투명성 확보라는 제목의 시장 소식을 배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였는데요. 실제로는 감사 라인이 움직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신호였어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왔어요. 진태석이 정원을 따로 불렀거든요. 그는 감정이 없는 미소로 물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생각보다 사업 감각이 좋아요. 그런데 요즘 새삼스럽게 투명성 같은 말을 자주 하네요. 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건양그룹이 더 강해지길 바라서요. 강해지게 만들 건지 넘어뜨릴 건지는 당신 마음먹기에 달렸겠지요. 그 말의 끝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정원은 그 정적 속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올라섰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파도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주영채였어요. 영채는 차갑게 웃으면서도 어딘가 망가진 표정이었어요. 경신에게 배신당한 그 후유증이 깊게 남은 얼굴이었죠. 영채는 정원을 향해 말했어요. 내 이름을 돌려줘. 내가 가져간 건 이름만이 아니야. 나한테 남은 자존심도 다 가져갔어. 정원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돌려줄게. 다만 하나만. 우리 둘을 이 지점까지 끌고 온 힘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부터 알아보고. 영채는 비웃었어요. 누구? 건양가? 너 스스로 욕심낸 거 아니고. 정원은 준비해둔 보고서를 펼쳤어요. 영채의 눈이 흔들렸어요. 주영채의 파리 체류 동안 경신에게 접근한 PR 에이전시가 사실은 건양가 측과 거래한 바 있으며 그 에이전시의 돈이 건너간 출처는 더 크라운과 거래하는 지주사의 우회 송금 문장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간단했어요. 누군가가 영채를 프랑스에 붙들어두며 동시에 한국에서 가짜 영채의 신뢰가 굳어지게끔 판을 깔았다는 뜻이었어요. 정원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채야, 누가 경신 옆에 그 여자를 데려다 놓았을까? 누가 그 사진을 너에게 보게 했을까? 그리고 누가 제 사진을 한국에서 매일 노출되게 만들었을까? 영채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은 오래된 오만과 억울함이 뒤섞여 깨지는 소리였어요. 누구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세 번째 파도는 주하늘이 던졌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진태석의 비서실에 누적된 사적 지시 내역 일부를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HN이라는 이니셜이 몇 차례 등장했는데요. 하늘이 정리를 도와준 덕에 HN이 하네라가 아니라 하버 네더크라는 외부 용역사의 약칭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 용역사가 바로 25년 전 모의 훈련의 실제 실행사였고 회계상으로는 비상계정으로 비용 처리돼 있었죠. 하늘은 낯빛을 굳히고 말했어요. 저는 공난숙을 의심했어요. 지금도 그 의심은 지워지지 않아요. 다만 실무를 설계하고 자금을 흐르게 한 사람은 진태석일 가능성이 커요. 정원은 숨을 삼켰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분노를 키운 촉매였고 진태석은 판을 설계한 손이었어요. 헤라는 그날 밤 늦게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아야.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음속에서 오래 미뤄두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병원 침대 끝에서
남편의 말만 믿고 회복에만 집중하라던 날들이요. 찾아보는 중이다라는 말들이요. 그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뭉뚝했어요. 그 부드러움이 바로 거짓말의 질감이었다는 걸 헤라는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었어요. 태석 씨, 당신이 그날 나와 아이를 갈라놓았나요? 헤라의 눈에 맺힌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한 방울은 오래된 결심으로 번졌어요. 그래요. 그럼 이젠 나도 당신을 갈라놓을 거예요. 권력과 자리에서요. 작전은 세 갈래였어요. 첫째, 내부 감사 라인을 통해 25년 전 비상계정 지출을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의혹으로 상정해요. 둘째, 외부엔 ESG 공시 강화라는 이름으로 과거 사건의 내부 통제 미비 점검을 알리고 시장이 스스로 의심을 갖도록 유도해요. 셋째, 결정적 순간에 피해자와 무고자의 당사자 주하늘과 차기범을 증언자로 세워요. 누구도 쉽게 눌러버릴 수 없는 입이니까요. 네 번째 파도는 예기치 않은 반격에서 왔어요. 진태석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는 언론사에 한해라 과거 신분 세탁 의혹을 흘렸어요. 오래된 이름 한영순을 끄집어내서 헤라를 흠집 내겠다는 속셈이었죠. 기사 제목이 불붙듯 퍼졌어요. 헤라는 그 제목을 보고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원이 먼저 움직였어요. 부회장님, 저와 같이 나가요. 숨지 말고요. 기자들 앞에서 정원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 사람은 제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25년 전 왜 한 여자가 자신의 딸을 데리러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유도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는지요. 왜 한 남자가 사망한 날 지하 램프에 외부 차량이 들어왔는지요. 그리고 왜 그날 밤 JT 이니셜이 2번 찍혔는지요. 기자들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정원은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묻기로 했어요. 이름을 밝히면서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떠올렸어요. 진태석이었어요. 다섯 번째 파도는 집안에서 터졌어요. 진태석은 세훈을 불렀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집을 지키려면 때로는 부정도 삼켜야 한다. 세훈은 흔들렸어요. 사람 앞에서는 늘 반듯한 남자였는데요. 집안과 사랑 사이에서 그 반듯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하고 있었어요. 한쪽엔 가짜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영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차정원, 다른 한쪽엔 가짜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돌아온 진짜 주영채, 그리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회사와 부모가 있었어요.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부회장님 옆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은 나 대신 버텨줘요. 정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세훈 씨, 오늘 밤 이후로는 저도 제 자리를 지킬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그 한마디가 세훈의 가슴을 아리게 찔렀어요. 그는 처음으로 사랑받는 아들 자리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어요. 결정의 밤이 왔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 감사보고서, 초안 배포, 외부 자문인 참여 절차는 무심한 표정을 하고 움직였어요. 마지막 순서에 정원이 손을 들었어요. 실무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25년 전 문서 묶음과 오늘 자료를 나란히 올렸어요. 이 회사는 강해요. 강한 회사는 자기가 한 실수도 똑바로 봐요. 그리고 그 실수를 이용해 권력을 굳힌 사람도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차기범이 들어왔어요. 주하늘이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차기범은 무릎을 굽혔어요. 난 그날 밤 아이와 라면을 끓였어요. 퓨즈가 떨어져 촛불 켰고요. 그 냄새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새벽에 잡혀갔어요. 누군가가 해결한다는 말과 함께요. 주하늘이 뒤를 이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적어두셨어요. 내가 없으면 아이에게 가라. 그리고 회사가 내 이름을 빌려 거짓을 만들면 빌린 이름을 돌려달라고 해라. 오늘 그 부탁을 하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헤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난 건양그룹의 부회장이에요. 동시에 25년 전 딸을 잃었다고 믿었던 엄마예요. 그 두 이름이 오늘 하나의 선택으로 모였어요. 이 집의 회장은 지금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지 마라. 그때 정원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비상계정 집행 지시자, JTS 서명 필체 분석과 지문 잔여물, 그리고 25년 전 함께 일했던 외부 운전기사의 녹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사장님이 직접 오셨죠. 저한테 여기까지만 나르면 되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돈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엔 이민수속이 진행됐어요. 누가 해줬는지는 묻지 마세요. 내 입으로 말하긴 무서우니까요. 문서가 테이블 위를 지나갈 때 진태석의 미세한 안면 근육이 흔들렸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이사회에선 표결이 진행됐고 직무정지가 상정됐어요. 그리고 통과됐어요. 그날 밤 정원과 헤라는 조용한 방에 남았어요. 헤라는 처음으로 정원을 정원아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나쁜 어른이었는지 알면서도 말이 막 쉽지 않네요. 그래도 하나만은 말하고 싶어요. 오늘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거짓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정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저는 제 이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다시 올려봤어요. 울컥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요. 두 사람은 끝까지 울음을 삼켰어요. 다음 판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공난숙이었어요. 공난숙은 모든 걸 알아차린 뒤였어요. 그녀는 분노했어요. 건방진 것들. 그러나 공난숙이 가장 두려워한 건 돈이 아니라 버림받음이었어요. 진태석이 무너지면 그녀가 붙잡고 있던 더 크라운의 거래망도 덩달아 흔들릴 거였거든요. 공난숙은 마지막 수를 꺼내 들었어요. 진짜 주영채를 내세워 정원을 공개적으로 매장하는 수였어요. 돌아와. 내 이름을 되찾아. 저 여자는 가짜야. 영채는 흔들렸어요. 그 말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었어요. 누가 자신을 프랑스에 묶어두었는지, 누가 정원을 끌어올렸는지요. 영채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안 돼요.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망친 다른 사람 이름부터 살릴게요. 공난숙의 눈빛이 얼었어요. 내 딸이 아니네. 엄마, 난 당신 딸이에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녀의 대화는 처음으로 진심에 닿았지만 화해가 되기엔 너무 많은 빚이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주총이었어요. 세우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사랑과 집안, 그 사이에 자기 자신. 그는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건양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먼저 회사의 임직원입니다. 오늘 제 어머니와 아니, 제 아버지와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도 회사를 지키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칼이었어요. 동시에 궤도 변경이었어요. 그는 표를 던졌고 그 표는 건양가의 힘을 투명성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기울였어요. 주총이 끝나고 정원은 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오래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요. 가짜 이름으로 들어와 진짜 이름을 되찾는 길이 이렇게 비틀려 있을 줄 몰랐거든요.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헤라였어요. 헤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원아, 우리 같이 가자. 이 집을 함께 바로 세우자. 내가 만든 브랜드, 내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지켜.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 정원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지금은 부회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오늘은 회사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헤라는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회사부터. 밤이 깊어가는데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정원은 메모장에 짧게 적었어요. 차기범 무죄 증명 진행. 주하늘 4편. 한혜라 동맹.
진태석 직무 정지. 공난숙 마지막 변수. 마지막 줄에서 펜이 잠시 멈췄어요. 공난숙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원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직 화면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거짓으로 올라온 왕관은 결국 무게에 짓눌려요. 저는 진짜 이름으로 버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그 미소에는 새로운 다짐이 들어 있었어요. 건양가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차지하는 집이 되게 하자. 그 다짐은 서늘하고도 따뜻했어요. 다음 회에서 정원은 공난숙의 돈줄을 끊는 첫 작업 더 크라운 캐피털과의 불투명 거래 해지를 밀어붙일 예정이었어요. 동시에 진태석 진영의 마지막 역공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오래된 비밀 계좌 그리고 내부 공모의 줄기 그 끝에는 뜻밖의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정원이 가장 믿고 싶었던 그러나 끝내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름이요. 다음 이야기는 더 거칠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사람은 무엇을 붙잡는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거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정원이와 헤라가 어떻게 진태석을 무너뜨리고 건양가의 룰을 바꾸는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